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보유할 때, 매각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세금이 나뉘어지는데 사실은 취득할 때랑 보유할 때랑은 상관은 없거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수준으로 내기 때문에 절반 이상 아낀다고 볼 수가 있죠. 아파트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금융 제한이 LTV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LTV. 어머니가 또 영어 선생님이라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아무튼 네, 안녕하세요. 빌딩원의 김용현 상무입니다. 빌딩원의 서재원 팀장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잔금하는 계약들 보면 거의 80% 이상이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하시거든요. 요새 법인 명의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빌딩 시장이 조금 많이 폐쇄적이었다가 그 금리 좀 떨어졌을 시기에 유입이 빌딩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그 비율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보유할 때, 매각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세금이 나뉘어지는데 사실은 취득할 때랑 보유할 때랑은 개인이나 법인이냐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매각을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다루는 매물이 이제 금액대가 상당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10억 초과 구간이라서 45%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구조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수준으로 내기 때문에 절반 이상 아낀다고 볼 수가 있죠. 은행에서도 법인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객분은 되게 우량한 법인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으면 은행에서는 그간 거래 내역도 있고 신용도 있고 매출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잘 활용을 하게끔 해주겠죠. 근데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2, 3년 내에 결손이 났었던 법인이라던가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신용을 볼 때 좋게 평가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대표자의 신용이나 공동담보를 넣을 그런 물건이 있는지를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계약 알아볼 때 원래 기존에 이제 법인을 갖고 있었는데 5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쨌든 영업을 잘 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한 3, 4년 정도 영업을 쉬셨거든요. 그렇게 오래됐어도 이 법인 말고 차라리 신설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새로 매입해라. 그게 훨씬 대출액이랑 금리랑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규 법인이라고 하면 보통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법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설립한 기간을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고요. 그리고 뭐 1년 차도 신설법인이라고 하고 2년 차도 하고 3년 차까지도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 개인의 신용, 뭐 신용보강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부끼리 이제 법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신용이 더 좋은 분을 대표자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법인으로 매입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효과는 이제 세금을 유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산 증식보다는 당장에 내 생활비 충당하는 게 목적이다 하는 분들이 개인으로 매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도 법인은 공제를 받지 못하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빌딩을 매입해서 갖고 계실 분들에게는 사실 개인 명의가 또 유리할 수도 있어요. 15년 이상 갖고 있으면 30%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근데 법인은 그런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건물을 매각하고 재투자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하다고 하는 게 아파트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금융 제한이 LTV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LTV. 어머니가 또 영어 선생님이라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아무튼 아파트 시장은 LTV 이거를 상업용 시장에서는 RTI라는 규제를 해요. LTV는 너 부동산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까지만 대출을 받아 라고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RTI 같은 경우에는 너 이 대출 받으려면은 이 대출금 이자 내는 거에 몇 배 이상 이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와야 돼 라는 거를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개인이 매입할 때는 RTI 1.5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년 동안 낼 대출 이자보다 임대료가 1.5배가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40억짜리 건물을 살 건데 현금 10억이 있어요. 30억 대출 받을 거죠. 근데 이 30억 대출 받았을 때 대출 금리가 1년에 1억이야. 그러면은 이 대출을 30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건물에서 임대료가 1년에 1억 5천 이상이 나와야지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사실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런 건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개인은 풀대출을 일으켜서 매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반면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알타이 규제가 없다 보니까 개인보다는 비교적 레버리지를 이용하는데 조금 더 자유롭다. 그 감정가가 높은 건물이나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건물이나 매매 진행을 할 때 계약 전에 탁상 감정가라고 은행에서 감정가를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잔금 전에 실제 은행이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를 해서 대출 감정을 따로 받습니다. 그 감정은 일반 뭐 상속 증여를 위한 감정이나 뭐 일반 거래를 위한 감정보다는 비교적 좀 낮게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가가 높으면 은행에서도 이 담보물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더 많이 해준다거나 금리를 좋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매입을 하실 때 계약하기 전에 좀 검토하실 수 있는 건 중개인을 통해서 건물의 탁감가가 어느 정도인지, 매매가 비율로 했을 때 몇 프로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해보시면 나중에 대출 활용하실 때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물건이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내가 봤던 매매가 대비 감정가가 다소 많이 낮게 나왔다. 그럼 실제 대출하는데도 조금 무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방법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상업용 부동산 투자할 때는 대부분 레버리지를 7, 80%를 이용을 하는데, 내가 또 다른 자산이 있으면은 그 공동담보로 제공해가지고 충족한다거나, 그거 외에는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는 고객분들이 어떤 A라는 물건을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은행에다가 사실 분의 신용과 담보를 기준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1차 검토를 받고 나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좀 어떤 변동이 있어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협력하고 있는 은행이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객분들의 상황과 신용과 담보를 토대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비교 검토를 해드리기 때문에. 계약하고 뭐 대출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으니까.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지는 않거든요. 법무사무 통해서 법인 설립하고 세무사 통해서 그 사업자 등록하면은 설립하는 것 자체는 쉬운데, 주주 비율, 지분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시고, 최근에는 이제 가족법인이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 혹은 자녀분들, 아내분, 뭐 부부 간에 이렇게 법인 설립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번에 전문적인 세무사 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알려드리고, 필요하시면은 세무사님도 연결해서 같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처음 이제 부동산 매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모르는 거를 많이 무서워하세요. 투자하실 때 뭐 개인 명의로 하시는 거든 뭐 법인으로 처음 설립해가서 투자를 하는 거든 저희가 업무를 다 도와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지금까지 빌딩원의 김용일 상무였습니다. 서지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